어민단체가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국회를 찾아간 어민단체들의 호소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한국연안어민중앙연합회 어민들 어제 국회 앞 기자회견. 수산인과 수산물 판매 상인을 볼모로 잡는 인질극을 더는 버리지 마라.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다 라며 불철주야 고기 잡는 사람인데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짜 괴담을 분명하게 잡아달라라고 어민단체들은 호소를 했습니다. 자, 이 절하는 모습. 사실 정법전 네네. 어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호소해요. 어민뿐만 아니라 뭐 횟집 사장님이랄지 굉장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피해를 지금 입고 계신데 아직 방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조간신문을 보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에 사람이 텅텅 빈 모습도 나와서 많이들 지금 힘드실 것 같은데. 네네. 자, 이 어민들의 호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렇게 지금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저 모습이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그다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지난번에 국감에서 박범계 의원이 그 법무부 장관 국회 의원 할 때 그 국감에서 뭐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저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뭐 알프스로 해가지고 오염 처리수가 그 어떻게 안전한지 그 여부보다도 5개월, 6개월 뒤에 지금 이제 어떤 그 교수님들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방류하고 나서 5, 6개월 뒤에 우리나라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5, 6개월 뒤에 우리나라에 그러한 오염된 물질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저는. 그러면 7월 달에 만약에 일본이 방류한다라고 하면 1월이나 2월에는 우리 남해 바다든 어디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 오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저렇게 무릎 꿇고 있는 어민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민주당은 굉장히 무모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2011년에 방출된 원조 핵폐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대로 하면 2011년도에 이렇게 막 쓸려나간 거는 그야말로 원조 핵폐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지난 12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단 말이죠. 침대는 가구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일본은 과학이 아니에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과학적이고 뭐 논리적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일본이 한 건 무조건 나쁜 일이고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한 이야기는 다 일본 편드는 거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러한 그 판단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일본이 싫고 아무리 믿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자극한다고 해도 이거는 진짜 너무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어민들과 또 수산물 가게 사장님들에게 좀 피해가 좀 안 갔으면 하는 국민들 바람 또한 있습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아직 방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꾸 이 생선을 기피하시는 그럴 필요는 사실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제 그래서 굴비랑 고등어, 삼치를 한 2박스씩 샀어요, 택배로.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저희도 그 윤대용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가락동 농수산 시장에 저녁에 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금요일 저녁인데도 너무 한산합니다. 텅텅 그런데 비었군요. 저는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사실 수산물, 이 싱싱한 수산물도 안 팔려요. 그런데 젓갈 가게 80대 그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수산물도 사면서 젓갈도 사가는데 지금 젓갈이 너무 안 팔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 괴담 때문에 지금 소금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재료비가 일단 많이 들고 그리고 사람이 와야 젓갈도 사는데 뭐 수산물만 안 사는 게 아니라 젓갈도 안 사요. 그러면서 저희를 자꾸 하소연하시는 게 점심도 못 먹었다. 그때가 6시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점심도 못 먹었고 이거 정말 살려달라고 하소연하시는데 저희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의 이 눈물, 이 고통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사드 괴담, 광우병 괴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입 씻고 계시잖아요. 지금 누가 나서서 그때 피해본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그 축산업자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리고 성주 사과, 참외 이분들한테 또 사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국민들의 이 괴담 있지도 않은 것을 가져가지고 선전선동을 하는 이것이 저는 정말 민주당은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광우병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2008년도에 국민이 2023년에 국민과 똑같다. 우리는 선동하면 할 수 있다. 내년 총선 이길 수 있다. 절대로 아닙니다. 2008년의 국민은 어떻게 선동에 한번 속았지 모르지만 2023년의 국민은 2008년의 국민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민주당에 꼭 하고 싶고요. 이렇게 괴담으로 정말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 눈물 짓게 하는 것, 이거 정말 더 이상 이 무책임한 정치를 또한 무책임한 언동을 저는 멈춰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자, 전용기 의원. 당연히 우리 어민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실제로 국민 불안은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어민들의 피해가 궁극적으로 없도록 만들려면 이 방류 자체를 막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정부 여당이 과학을 빙자해서 일본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정부 여당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일본의 통계인 거고 일본과 관련된 통계들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시찰단이 가서 진짜 조금이라도 시료를 채취해 와서 이것을 한국에서 안정성을 검증했다면 이거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료도 가져오지 못했고 지금 일본에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검증해봤는데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과학적이고 안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 여당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후쿠시마산 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후쿠시마산 쌀. 일본에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이거 문제없다,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오염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일본에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정부 여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후쿠시마산 쌀을 먹습니까? 절대 못 먹지 않습니까? 국민 감정상 후쿠시마에서 핵 발전소가 폭발했고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쌀도 못 먹는 마당에 그 후쿠시마 핵폭발을 정화시켰던 녹였던 그 바닷물을 다시 방류하겠다 하는데 거기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이의 근거는 전부 일본에서 나온 것이고 일본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이다라고 주장을 정부 여당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괴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정성과 기술적인 보증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세슘 우럭이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세슘 우럭이 나오자마자 일본에서 갑자기 다급하게 해저 조사를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세슘이 180배 이상 많이 검출된 우럭이 나오니까 이제 부랴부랴 해저 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 언론을 통하면 7월 4일 날 방류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IAEA에서 안정성 검사도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이미 답이 정해진 것처럼 7월 4일 날 방류하겠다고 시운전까지 마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괴담이 아니고 이것은 일본의 주장. 일본은 본인들 땅에서 가지고 있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희석시켜서 방류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줄 수는 없다는 거죠. 적어도 IAEA의 과학적 안전 검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는 이거 안정성 검증이 안 됐으니까 방류 중단하라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IAEA 결과 나오면 그럼 민주당이 이제 괴담 선동 그만두실 그걸 거예요? 나오고 하라는 거죠. 조만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IAEA 결과 나오면 그거는 좀 믿으실 거죠? 그러면 후쿠시마산 쌀도 그걸 믿으신다고 과학적이고 생각을 하고 기술적이라고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거는 이제 IAEA 결과 나오면 그럼 거기 그거 수용하십시오. 그거를 어떻게 밝힙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게 알프스의 이 장치를 통해 가지고 다 정화된 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주에 박일영 교수님, 충북대 약대 교수님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민주당의 얘기는 나라도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님이 또 국민의힘에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100년을 그 생선을 먹어도 엑스레이 한 번 하는 이 정도의 그 피폭량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괴담으로 선동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자, 약대 교수나 아니면 어떤 교수들의 이런 논문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이론적인 뒷받침으로
이게 왜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려운 왜 이게 우리나라 국민에게 안 좋은 건지를 예. 그거를 좀 말씀을 했어요. 과학 데이터는 아무것도 제시를 못해요. 무조건 선동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AEA 결과 나오면 민주당 수용하십시오. 나오기 그러면 전까지는 됩니다. 막아야 된다는 그러면 말씀드리고. 됩니다. 아직 방류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류하기 짧게 하나만 전부터 지금 선동하고 말씀드리면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누구 편이냐고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수학자의 편이에요? 문제점이- 아니면은 예. 어떻게 누구 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삼중수소가 지금 동해안의 것보다 50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때 중국 대사 나와서 그 얘기 하나 있습니까? 왜 상관없는 일본 얘기 가져가서 일본의 그 오염수를 같이 막아달라.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당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지금 당대표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맥락 없는 얘기를 진짜 그만하시고요. 아예 이해 결과 나오면 깨끗이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고 이 지긋지긋한 국민들도 이 싸움 보기 지긋지긋하실 짧게 겁니다. 한 그래서 말씀만 드리면- 과학적 데이터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과학적이고 기술적이니까 당연히 좋죠. 근데 이거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 이야기는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의 문제점은 이거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듣고 이거 위험하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 방류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안 듣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학자가 누구 있냐고요. 그러니까 대보세요 이름을 이 자리에서. 자, 이름- 잠깐 얘기했잖아요. 저는 정홍훈 교수님 이렇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박일원 교수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과학자를 그러니까- 이름을 한 명이라도 대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좋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전혀 없고 일본의 데이터 근거를 믿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일본은 후쿠시마산 쌀도 안전하고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어서 응원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항상 거짓말만 해왔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여야 간의 논쟁이 상당히 좀 격해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열기도 뜨거운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